안녕하세요. 2% 부족한 부생활 백세의 남편 호야입니다. 오늘은 제 본업인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에 홍보 대행업을 하면서 주로 같은 형태의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바로 프랜차이즈의 가맹 홍보입니다. 가맹 홍보? 좀 생소하시잖아요. 맞죠? 이제 많은 업체를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떡볶이 브랜드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브랜드는 18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00개가 넘는 약간의 중견 느낌의 떡볶이 업계는 꽤 큰 브랜드가 됐죠. 그리고 배달생겹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이제 지점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1년 6개월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개 정도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50개 넘고 뭐 일단 안정기라는 그 수준 있잖아요. 치킨 업종이 또 뭐 떡볶이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업종이 있을 텐데 그 업종마다 사실은 그 안정기는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안정기에 들어서면은 브랜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잡혔다. 그때부터는 사실 홍보가 막 이렇게 알리려고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 시기가 꼭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한 개 있을 때 한 5개 미만 정도의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힘에 붙여서 이제 더 이상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오시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얼마 전 사례인데 치킨을 중점적으로 가성비를 좀 내세워서 치킨을 파는 호프집 프랜차이즈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셨거든요. 그 브랜드는 1년 정도 직영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까지 확장하는 데 그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왔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인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냐 물으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100만원 예산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100만원이라는 비용이 저희 운영비 플러스 이제 실행비까지 하면은 사실 빠듯한 비용이거든요. 근데도 그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라고 하니까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미팅 자리에서 항상 하는 말이 도대체 이 브랜드의 차별화는 무엇입니까? 사실 차별화라는 것은 저희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브랜드를 만든 본사에서 과연 어떠한 차별화를 예비 창업자와 기존 창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보면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면 사실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차별화가 없는데 어떻게 이 레드오션에서 쟁쟁한 경쟁자를 이길 것이냐,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없다면은 반드시 차별화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는 그 치킨을 파는 호프집의 차별화 포인트는 바로 가성비를 내세운 브랜드죠. 호프집에서 사실 치킨이라는 브랜드가 맛이 좋으면서 가격까지 합리적인 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 브랜드는 그걸 내세우면서 호프집에서 제2의 뭐 치어스 같은 느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아주 다부진 각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차별화 포인트를 받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그 목적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계획을 짤 때 2가지의 채널을 바탕으로 계획을 짭니다. 많은 건 필요 없거든요. 가맹 홍보를 할 때는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찔러서 하겠다. 이거는 분명히 적은 예산으로 비효율성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적은 돈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그거를 가장 염두에 두면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 경험에 비춰서 2개의 채널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업종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들으시고 필요 없는 거는 걸러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어떻게 하냐면은 네이버 쪽 채널과 타겟팅이 가능한 채널 이 2가지를 이용해가지고 홍보 기반을 잡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의 이제 전략들이 또 숨어 있겠죠. 여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키워드를 어떻게 뽑느냐
그리고 타겟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면서 우리의 강점을 타겟에게 알릴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맹 홍보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가장 먼저 차별화 포인트를 뽑아주시고 그 차별화 포인트에 해당되는 키워드들 중 효율적인 키워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을 노출시키는 항목들이 다양하잖아요.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치시면은 블로그도 나오고 카페도 나오고 지식인도 나오고 뭐 지도도 나오고 이미지도 나오고 동영상도 다양한 항목으로 이제 첫 페이지가 나올 텐데, 보통 저희는 이제 3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이 어떤 특정 기준이 잡혀야겠죠. 그 기준 이하의 효율적인 키워드는 무조건 네이버 광고로 저희는 돌리고 있고, 나머지 효율적인데 너무 비싸 그런 거는 아까 말했던 블로그, 카페, 기사를 활용해서 노출이 되도록 작업을 합니다. 물론 상위 노출 쪽은 사실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기자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투입이 되고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사 블로그를 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다이어로직이랑 그다음에 C랭크가 좀 C랭크로 바뀌면서 노출시키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사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좀 비추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채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링크형 광고, 그 다음에 GDN을 통해서 타겟에 맞게 저희 브랜드를 창업할 사람들의 나이를 잡아서 지역까지 잡아서 광고를 돌릴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채널입니다. 혹시나 프랜차이즈 가맹 홍보를 시작하면서 궁금한 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뜨시는 그 원형 버튼을 눌러서 구독을 꼭 해주시고 언제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홍보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